주윤발은 1955년 5월 18일생으로 홍콩의 배우이자 사진작가이다. 20세기 홍콩 영화 르네상스기를 상징하는 아이콘 중 한 명이었으며 영웅 본색으로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영화에서 보여준 멋있는 모습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드러나는 대인적인 면모로 인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따거로 불린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홍콩 영화 붐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당시 홍콩 영화의 인기는 이전과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전까지의 홍콩 영화는 사실 국내에서 홍콩 영화가 인기라기보단 이소룡, 성룡 등 일부 액션 배우의 무술 영화가 산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정도였다. 주윤발 이후 홍콩 영화는 영웅 본색의 영향으로 홍콩 느와르가 가장 인기를 끌긴 했지만 그 외에도 멜로, 코믹, 무협 등 그야말로 홍콩 영화하면 장르 가리지 않고 팔리던 최전성기를 열었다. 그리고 주윤발은 그 최전성기에서도 장국영, 왕조연, 임청아와 함께 가장 인기 있던 배우였다.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표준 중국어 발음 표기는 서울음파, 사실 광동어 발음으로는 싸우윤뱃에 가까우나 한국에서 표기할 때는 중화권 인명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한다. 하여튼 주윤발의 경우 광동어 발음에서 따온 싸우윤뱃이라는 표기가 통용되는 편이다. 1955년 홍콩 라마섬에서 출생했다. 라마섬의 한 마을 중에서 주씨 집성촌이 있는데 그곳이 고향이고 조상의 고향은 중국 광둥성 카이핑이라고 한다. 주윤발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중학교를 중퇴했다. 그리고 상점 직원과 우편 배달부, 구두 닦기, 사무보조, 호텔 웨이터, 카메라 세일즈맨 및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1972년 연극배우로 처음 데뷔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3년 홍콩 방송회사인 TVB 연기훈련반에 들어갔고 주윤발 본인은 연기를 시작한 해를 1973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연기를 배우면서 1년 후 졸업할 수 있으면 배우를 하고 아니면 1년 연기 배우셈 치고 좋은 인생 경험으로 여기자고 생각하며 생활했다고 한다. 이후 TVB 연기훈련반을 졸업하고 1974년부터 TVB의 민간 전기 시리즈의 단역으로 출연한다. 1976년 광조라는 드라마에서 첫 주인공을 맡게 된다. 최초의 영화 데뷔작은 1976년작 영화 투테인이다. 그러다 1980년작인 드라마 상해탄이 홍콩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스타가 되었고 이후 1984년 등대 여명으로 대만 금마장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다. 드라마 소호강호에서 영호충 역을 한 것도 이때이다. 그의 드라마 초기 출연작에서 주 상대 여배우는 사정봉의 엄마인 적파랍, 1976년 미스 홍콩 출신의 무건인, 홍콩의 방송국 가해전시 일기생 정유령, 진수주, 1973년 미스 홍콩 4위 조아지, TVB 일기생 장문청 등이 있다. 주로 드라마판에서 활동하던 주윤발이 영화판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건 오우삼 감독과의 만남이 주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영웅 본색 촬영을 위해 마크 역의 배우를 물색하던 오우삼 감독은 어느 날 지역 신문을 보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주윤발의 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를 만나보기로 한다. 그리고 오우삼은 주윤발과의 첫 대면에서 따뜻한 마음씨와 현대에 잃어버린 의협과 기사도의 풍모가 느껴지는 사람이다라고 느껴 캐스팅하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1986년 개봉한 영웅 본색은 주윤발을 내수용 스타에서 단숨에 아시아의 스타로 발돋움시켰다. 이 영화에서 주윤발은 의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연연하지 않는 비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줘 홍콩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홍콩 느와르풍의 도시적 유혈 액션이 강조되는 이 영화에서 그는 이후 마지막 보이스카웃, 매트릭스 등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패러디하게 되는 멋진 쌍권총 액션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선글라스와 바바리 코트의 느와르식 패션과 담배 대신 성냥개비를 씹는 특유의 모습을 크게 유행시켰다. 여담으로 주윤발은 사실 총기를 싫어한다고 밝힌 바 있는 평화주의자다. 이후 영웅 본색의 속편들을 비롯해서 많은 느와르 영화와 도신 시리즈 등 도박물, 멜로, 휴먼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등 여러 장르의 영화에 다작으로 출연했고 느와르식의 고독한 킬러 분위기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는 풍부한 표정과 유머러스한 입담을 가지고 있는 연기파 배우로 대장부 일기, 잔당각 지연, 공자다정 같은 영화에서는 코미디 역할도 굉장히 잘 소화해낸다.
또한 악역에도 도전했다. 1985년 드라마 충렬전기 양가장에서 자존심 때문에 송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는 신선 여동빈 역을, 1987년 영화 소생 몽경혼, 국내 개봉명은 몽경영웅에서는 처절할 정도로 찌질한 부패경찰 역을 연기하기도 했다. 최전성기인 1980년대 말, 주윤발은 매년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그야말로 몸이 나만할까 싶을 정도의 다작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미지 소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홍콩 반환을 앞두고 일종의 허무주의를 반영한 도박물이 대거 나왔고, 주윤발도 도신 등 여러 편에 출연하며 여전히 기세를 이어갔다. 이런 다작은 주윤발의 인기와 더불어 의리 있는 그의 성격상 무명 시절 도움을 받았던 감독과 제작자들의 출연 제의를 잘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었고, 한편으론 당시 홍콩 영화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마페 등의 조폭 계열 일부 회사들이 배우의 이미지 소비를 딱히 고려하지 않고 돈만 벌면 장땡식으로 아류작을 남발한 사정도 있었다. 그리고 이는 결국 1997년 홍콩 반환으로 인한 인재 유출 등과 겹쳐 홍콩 영화계 전체의 쇠락으로 귀결되는 한 원인이 된다. 미국으로 먼저 진출한 절친 오우상 감독의 요청으로 1998년 리플레이스먼트 킬러란 액션 느와르 영화에 출연해 헐리우드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지라 과묵한 킬러 모습으로 등장해 연기폭이 줄어든 평면적인 캐릭터가 되어버렸다. 그 후 1999년 애나 앤드 킹, 커럽터에 출연했지만 큰 히트는 못 쳤다. 주윤발이 서구권에서도 인지도를 높인 건 2000년 개봉한 영화 와호장룡이 북미권에서 대히트하면서부터였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제작했지만 표준 중국어 영화라 그래도 주윤발 입장에선 영어보단 대사 처리가 쉬웠고, 평소 무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본인의 연기력으로 커버해 은둔 강호 고수 이모백 역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할리우드는 이런 무린 고수 이미지를 써먹으려고 했던지 이후 방탄승에 캐스팅했으나 역시 영어 연기의 한계를 드러내며 망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부턴 캐리비안의 해적, 드래곤볼 에볼루션 등의 영화에서 조연을 주로 맡으며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역할 비중이 확 줄게 되었다. 사실 주윤발의 이런 굴곡은 1997년 중국 귀속을 앞두고 홍콩을 떠나 할리우드 진출을 모색했던 대부분의 홍콩 영화인들이 겪은 일이다. 홍콩에서는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유명한 영화인들인데 할리우드에서는 이방인이라 기반이 없던 데다 영어라는 언어적 한계까지 겹쳐 알게 모르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틀에 박힌 역할만 맡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 1997년을 전후해서 해외로 이주했거나 진출했던 많은 감독, 배우들이 2000년대 중반 들어선 다시 홍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할리우드 작품에도 출연했지만 주 활동 무대는 중국이 된다. 2006년 영화 황후화에서 냉정한 황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2010년 영화 공자의 공자 역을 맡았고, 2012년 10월 조조 황제의 반란에서 조조 역을 맡아 열연했다. 주윤발의 연기는 흠잡을 데 없지만 영화 자체는 평이 썩 좋지 않았다. 오우상 감독의 중국 복귀 영화 적벽대전의 주유 역을 제안받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하차했다. 적벽대전에서 하차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런티나 대본 문제, 긴 촬영기간 등 설만 난무했다. 실제로 적벽대전은 촬영 직전까지 대본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며 예상 촬영기간도 무려 6개월이어서 대본과 긴 촬영기간 때문에 하차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한다. 주의 역을 맡은 양조이도 대본과 촬영기간을 이유로 하차를 선언한 적이 있었고 이후 다시 복귀했다. 양조이는 결국 2008년 적벽대전 한 작품에만 매달려야 했다. 2014년 주윤발 본인에게 여러 일이 있던 해였다. 중공 정부의 불만을 표출하는 홍콩 우산 시위가 있었고 홍콩 학생들의 용기에 감동했다며 시위를 지지하는 포지션을 취했다. 그 후 주윤발에게 중국 당국이 1년간 대륙방송 출연을 금지시키자 주윤발 본인은 괜찮다, 돈을 좀 덜 벌면 된다면서 개의치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아 민주진영의 찬사를 받았다. 또한 주윤발은 1989년 5월 30일 중국에서 천안문 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이들을 지지하는 의미로 홍콩에서 콘서트를 열며 반독재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지금도 주윤발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다. 사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겠다 싶으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편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서구권 SNS는 죄다 금지시켜놨지만 대만 영화는 조건에만 맞으면 중국 개봉도 한다. 결론적으로 주윤발은 2014년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고 중국 당국과 사이가 나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아주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다.
애당초 중국에 눈밖에 난 연예인은 황추생처럼 중국 활동이 전면 금지되지만 주윤발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며 홍콩 반환 후 현재까지 중국 본토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는 있다. 2018년 SBS 예능 프로 런닝맨에서 홍콩으로 주윤발을 만나는 미션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사전 조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간 거라 결국 집도 못 찾고 만남에 실패하고 만다. 이후 주윤발이 이 소식을 들은 건지 어쨌는지 MBC 실화탐사대의 취재에 응해 오래간만에 국내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9년 당국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표하자 얼마 안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와 조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대놓고 정치적 퍼포먼스를 한 건 아니지만 그간의 행적을 보면 묘한 지점이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선 나름 화제가 되었다. 2023년 홍콩 언론 등에서 7월 6일자로 뇌졸중으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7월 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한창 홍콩과 대륙의 영화관을 돌면서 홍보했던 별규와 도심 프로모션 활동을 며칠 중단했는데 이것이 와전된 듯 싶다. 7월 9일 영화 홍보차 무대 인사에 오른 근황이 포착되었다. 2023년 6월 29일 오랜만에 영화계에 복귀한 원영이와 함께 출연한 별규와 도신이 개봉했다. 오랜만에 도박 관련 영화에 출연했지만 이 영화는 1990년대의 도신 시리즈와는 직접 연관은 없고 도박물보단 가족 드라마물이다. 2023년 10월 4일 내한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고 아시아 영화인상도 수상했다. 소감으로 주윤발은 올해로 배우 생활을 한 지 딱 50년이 됐다. 확실히 긴 세월이지만 어떻게 보면 금세 지나간 것도 같다면서 배우가 될 수 있게 해준 홍콩 TV를 비롯해 홍콩 영화계와 연기할 수 있도록 응원해준 아내, 의미 깊은 상을 주신 부산국제영화제, 오랜 시간 사랑과 응원을 주신 한국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더불어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건강하세요라며 한국어로 이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밀키스를 외쳐 환호를 받았다.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일 뿐이라며 소탈한 면모를 보였다. 또 상기한 건강 이상설 관련해 마라톤 대회도 준비할 정도로 여전히 건강하다며 마라톤하다 실제로 죽으면 가짜뉴스는 아닐 것이라며 본인에 대한 가짜뉴스 사건을 우회적으로 풍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내한 동안 주윤발은 해운대 해변에서 오전마다 조깅을 했다. 그 외 한국 영화의 강점으로 창작의 자유를 꼽으며 가끔은 이런 이야기까지 다룰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 기자가 따거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며 따거라고 부르자 니하오 니하오라고 유머스럽게 응해주기도 했다. 오픈토크와 핸드프린팅 행사도 가졌다. 주윤발은 홍콩 스타 거리에도 본인이 핸드프린팅한 건 없다며 본인의 첫 핸드프린팅이라고 밝혔다. 실제 홍콩 까오룽 스타의 거리에 가보면 주윤발 이름이 새겨진 타일은 있지만 손바닥을 찍는 곳은 다른 스타들과 달리 비어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해당 거리가 조성되던 시기 주윤발은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라 참여하지 못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길바닥에 직접 찍으러 가기도 뭐해서인지 그냥 놔둔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에 나오는 주유의 직계 후손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주유의 후손이자 송나라에서 여러 관직을 역임한 주흥드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적벽대전에서 원래 제의받은 역할은 주윤발이 주유, 양조위가 제갈량이었고 주윤발과 양조위가 동시에 하차하자 양조위는 오우상 감독의 간곡한 요청으로 복귀했지만 이미 제갈량 역은 금성무가 캐스팅되어 주윤발이 맡기로 한 주유를 연기하게 되었다. 조조 역에는 장풍의가 캐스팅되었다. 1978년 무명 시절부터 사귄 TVB 시절 후배 여배우로 진옥년이 있었으나 주윤발 모친의 교제 반대로 1982년 헤어지고 충격으로 가족용 세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진옥년이 병원에서 한동안 병간호를 했을 정도다. 허나 결국 둘은 헤어졌고 이에 대해 주윤발은 훗날 가슴 깊이 새겨둔 사랑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배우 여아난과 결혼했고 9개월 만에 이혼해서 세간의 비웃음을 산 적도 있었다. 이후 다시 재혼하는데 아내는 80년대 중후반 시절 결혼한 진회련으로 지금까지도 부부간 금술은 좋은 듯 하지만 친자식은 없다. 1991년 진혜련이 유산을 한 번 한 이후 아내의 충격과 건강을 염려해서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신 입양한 양아들이 있는데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입양해 호주에 유학 보냈다가 2010년 처음으로 양아들의 존재를 알려 화제를 모았다.
주윤발의 재산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라 언론마다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지만 대략 하나 수천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죽은 뒤 자기 재산 중 99%를 사회사업에 기부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소가 몸에 배어 있는지 2010년대 기준 매달 용돈으로 약 1000 홍콩달러, 하나로 약 17만 원을 아내에게 받아서 쓰고 있으며 자신의 정확한 수입은 아내만이 알고 있다고 한다. 또 평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도 유명하다. 2018년 10월 다시 한번 56억 홍콩달러, 하나 약 8,10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에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실화탐사대 팀에서 직접 주윤발을 찾아갔는데 위에 쓰여있는 얘기들을 주윤발 본인의 입으로 들을 수 있다. 다만 차는 갖고 있다고 하며 운전기사가 자신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싫고 지하철이 편해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영상에는 주윤발이 어린 시절 살던 주시 집성천 달동네의 생가도 나오며 그 외 애용하는 식당에서 팬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팬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팬의 식탁으로 가서 핸드폰을 들어 셀카를 찍어준다는 얘기 등 현지 취재를 통해 알아낸 정보들도 보여줬다. 홍콩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주윤발은 평소에도 슬리퍼를 신고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진짜 평범한 시민처럼 다닌다고 한다. 홍콩의 뒷산 산책로인 드래곤스 백에서도 주윤발을 종종 만날 수 있다고 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의 사인과 사진 촬영도 응해준다. 사진작가로도 활동하며 몇 차례 사진 전시회에도 참가했다. 그래서인지 카메라 같은 물건에 제법 관심을 보이는 듯하고 주윤발 본인이 카메라 같은 물품 또한 중고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고로 영화 콜드워 2편에서는 카메라와 사진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출연하기도 했다. 교양세월이라는 영화를 찍던 중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하는 사고를 겪기도 했으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중에도 주위를 안심시키고 촬영 스텝을 배려해서 또 한 번의 미담을 남겼다. 영화 교양세월은 몇 차례 제목이 바뀐 끝에 별규와 도신으로 제목이 정해졌으며 6월 10일 상해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21일 중국 본토에 개봉, 29일부터 홍콩에서도 개봉했다. 1989년 2월 1일 대한민국의 방송위원회가 외국인은 CF의 주연 및 그에 준하는 역할로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던 것을 계기로 1989년 음료 밀키스 광고에 주윤발이 모델로 기용되면서 한국 광고 최초의 외국 연예인 CF 모델이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광고는 주윤발이 화물트럭 컨테이너로 오토바이를 몰고 들어간 뒤 사랑해요 밀키스 라고 외치는 내용이었다. 주윤발도 이 멘트가 인상적이었는지 2000년대 드래곤볼 에볼루션 촬영 중 박준영과 처음 만나서 한 말이 사랑해요 밀키스였고 그걸 계기로 박준영과 꽤 친해졌다고 한다. 더빙의 경우 광동호는 주윤발 본인 더빙이다. 국내에서는 신성호가 목소리를 주로 맡았다. 중화권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들이 자상하다고 양조위와 함께 기내 매너남으로 뽑기도 했다. 1980년대 홍콩에서 미남 배우 설문에 2위에 뽑힌 적이 있다. 참고로 1위는 장국영이었다. 오우상 감독이 영웅 본색 1편을 처음 만들 당시만 해도 마크 캐릭터의 비중은 적었으며 해당 캐릭터의 무명의 액션 배우 정호남을 캐스팅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크의 비중이 커지고 마크 역을 맡은 주윤발의 매력까지 더해져 2편에선 마크의 쌍둥이 동생까지 등장하게 된다. 또한 영웅 본색 1편 제작 당시 마크 캐릭터에겐 아내 또는 연인이 있다는 설정으로 촬영을 했었으나 마크의 아내 또는 연인은 불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편집 과정에서 삭제했다 한다. 해당 캐릭터를 연기한 여배우 설지륜의 출연 장면은 죄다 편집당했다. 영웅 본색 당시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쌍권총 총격 액션에 당하는 역할을 하던 보조 출연자 중 한 명이 주성치였다. 주윤발과 주성치의 관계는 마치 이소룡과 성룡의 관계와 흡사하다. 둘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스타일로 연기한다는 점, 주윤발과 이소룡이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그들의 영화에 주성치와 성룡이 보조 출연자로 각각 출연했다는 점, 주윤발과 이소룡이 상대적으로 진지한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것에 비해 주성치와 성룡이 코미디 영화에 더 출연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주성치와 성룡은 둘 다 찌질한 역할을 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까지 있다. 차이점이라면 이소룡이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 정도이다. 1990년대 중화권 연예계에서는 성룡, 주윤발, 주성치를 묶어 쌍주일성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성룡의 미라클, 영영호재2, 쌍용회, 치권2, 주윤발의 도신, 도신2, 종행사회, 첩혈속집, 협도고비,
화기소림, 주성치의 도성, 도협, 정고전가, 도학위룡, 가유희사 등은 90년대 홍콩 박스오피스를 뜨겁게 달궜다. 성룡의 야심작이 주윤발 출연작에 의해 흥행 1위를 내주는가 하면 주윤발 컴백 작품이 주성치의 코미디 영화에 연간 1위를 내주는 등의 관객수 경쟁이 이어지다가 주윤발과 성룡이 할리우드에 진출하면서 쌍주의 일성의 홍콩 박스오피스 흥행 경쟁은 일단락된다. 브루스 윌리스와 견줄 만큼 꼴초이지만 의외로 술에는 약해서 한두 잔밖에 못 마신다고 한다. 장국영이나 유덕화, 장하구, 곽부성, 여명 등 대부분의 중화권 스타 연예인들처럼 가수 활동을 병행하진 않지만 그래도 왕년에는 한때 앨범도 몇 장 내긴 했었다. TVB 연기훈련반 동기이자 3살 차이 나는 오맹달이 왕년에 술과 여자,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 30만 홍콩 달러의 도박빚까지 지고 삼합회 협박에 시달리며 공경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이때 오맹달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윤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윤발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세요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오맹달은 자신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데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주윤발은 이미 부와 명성을 크게 쌓았으면서도 한 푼도 주지 않자 그때부터 크게 원망하기 시작했다. 더 떨어질 것도 없을 정도로 나락 깊숙이 떨어진 오맹달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본업에 매진하여 빚을 청산하려 했으나 이미 영화계에서도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배우라고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에 복귀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랄 같은 희망으로 영화 천장지구에 간신히 출연할 수 있었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오맹달은 인생 연기를 펼치며 그의 홍콩 영화제 나무조연대상을 타내는 쾌거를 거두고 재기에 성공했다. 시상식에서 자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주윤발에게 아직 앙심이 풀리지 않아 냉랭하게 무시했으며 이후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진목승이 그걸 보다 못해 술자리에서 털어놓기를 사실 주윤발이 제작진들에게 당신을 적극 추천했다고 알려주었다. 감독 또한 오맹달의 부정적인 소식을 익히 알고 있어 부르기 꺼렸으나 주윤발이라는 거물급 배우가 간절하게 부탁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주윤발은 자신이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까지 숨겼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오맹달은 그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일화는 MBC에서 2019년 8월 11일 방송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876회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마마에 홍콩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상 시상자로 출연했다. 이후 싸이의 무대에서 말춤을 같이 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참고로 싸이는 어릴 적 주윤발의 팬이었다고 하며 이후 도성풍운3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영화 도신의 왕정 감독은 허간걸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려고 했으나 70년대 중반 허간문이 메가폰을 잡고 허간걸, 정패, 석천 등이 출연했던 흥행작 귀마 쌍성에서 갬블러 캐릭터를 맡았었다는 등의 이유로 허간걸은 왕정의 캐스팅 제안을 거절했다. 허간걸 캐스팅이 쉽지 않자 왕정은 허간걸 대신 주윤발을 캐스팅한다. 또한 보디가드 용호 캐릭터에 제작자 향허강을 출연시킨 것도 왕정 감독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양가희가 신인 시절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진 합작 작품인 이한상 감독의 화소원 명언과 수렴청정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양안 관계가 심각한 상태에서 대만 정부의 심기를 거슬려 홍콩 배우들 중 그가 첫 타깃이 되었다. 그래서 양가희 출연작이 대만에 수입 금지되는 일이 생겼으며 홍콩 영화의 큰 시장 중 하나였던 대만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한동안 홍콩 영화계가 양가희를 퇴출하기에 이른다. 양가희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영웅 본색의 성공으로 슈퍼스타가 된 주윤발이 대만 관료들과의 만찬에 참석하게 된다. 양가희는 자신의 동생이자 회사 동료라고 말하며 관료들을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윤발은 감옥풍운, 영웅 본색 3, 도신2에 양가희와 함께 출연했다. 참고로 양가희는 유덕화와 TVB 탤런트 훈련반 같은 기수였다. 2021년 홍콩 침례대학교에서 홍콩 영화계에서 쌓은 중요한 공헌을 인정받아 명예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후반 홍콩 가요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영화의 주제곡들을 불렀고 1988년 12분 10초를 발매해 5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1990년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고 그의 곁에는 장국영, 장하구 등 많은 동료들이 있었다. 몇 년 뒤 언론에서 그의 가요계 활동에 묻자 주윤발은
당시 장하구가 미래의 가수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요계를 그만두고 배우 활동에 전념했다고 밝혔다.